노년에 접어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선과 침묵, 그리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전화 한 통이 오지 않고 초대가 빠지고 고개를 대충 끄덕이는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미움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그 불안의 90%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오해하면서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아무런 악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조용히 당신을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곁에 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야기는 사람을 보는 눈 자체를 바꿔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들이 더욱 소중해지고 그만큼 그 관계들을 잃을까 봐 불안해진다. 또한 체력과 외모의 변화,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괜한 오해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나만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고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의심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자. 나이든 사람으로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춰보자. 그래야 불필요한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 소중한 관계는 지켜나갈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또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괜한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거짓을 경험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던 사람들이 유배를 가자 등을 돌렸고, 반대로 진심으로 그를 아끼던 사람들은 이엄을 무릅쓰고라도 연락을 이어갔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 들어서도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일관성을 보라.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 태도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두 번의 차가운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려 하고 만남을 피하려 하고 대화를 회피하려 한다. 반대로 일시적인 차가운 반응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부터 인사를 대충하고 지나간다면 일단은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라.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단순히 바쁘거나 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대하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차갑게 군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관성을 판단할 때는 시간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며칠 동안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몇 주 이상 지속되는 변화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변화와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구분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하는 태도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반대로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가까워지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사람들의 진심을 파악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당신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 일관성 있는 변화인지 일시적인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관찰하라. 감정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주목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행동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거리를 두려 한다. 가장 명확한 신호는 만남의 빈도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만나자는 제안을 피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라는 핑계가 계속된다면 실제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크다. 전화 연락의 패턴도 중요한 지표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연락해도 답장이 늦거나 짧다면 거리를 두려는 신호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당신의 연락만 소홀히 한다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모임이나 행사에서의 태도 변화도 살펴보라. 예전에는 당신 옆에 앉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멀리 앉으려 한다거나 당신이 이야기할 때 다른 곳을 보거나 딴 일을 한다면 관심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모임 후 뒤풀이나 추가 약속에서 당신만 제외된다면 분명한 신호다. 선물이나 호의에 대한 반응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당신의 작은 선물이나 호의에도 고마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별로 반응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해석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인 상황 변화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만남을 피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다. 또는 가족 문제나 직장 문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행동 변화를 관찰할 때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같이 소원해졌다면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평상시와 같이 지내면서 당신과의 관계만 변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말과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읽는 능력이다.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말과 표정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안목이 생긴다. 이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보라. 말의 톤과 속도에 주목하라. 예전에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톤으로 대화했던 사람이 이제는 차갑고 빨리 끝내려는 듯한 톤으로 말한다면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화의 내용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거리감이 생긴 것이다. 표정과 몸짓도 중요한 신호다. 예전에는 당신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색하게 웃거나 아예 웃지 않는다면 변화가 있는 것이다. 몸의 방향도 중요하다. 당신과 대화할 때 몸을 돌리거나 거리를 두려 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눈맞춤의 패턴도 살펴보라. 예전에는 당신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대화했던 사람이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본다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딴 곳을 본다면 관심이 없거나 피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해석할 때는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 또는 다른 걱정거리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두 번의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되 성급하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충분히 관찰하고 확인한 후에 판단하라. 네 번째, 제3자를 통한 정보를 활용하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잘못하면 더 큰 오해나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누구가 나를 싫어하냐고 묻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근황이나 상황을 파악해보라.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보다 좀 바빠 보이던데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고 만약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의 변화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고 제3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또한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자신의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 5번째, 과거의 갈등이나 오해를 점검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최근에 어떤 사건이나 오해 때문일 수도 있다. 혹시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예전보다 직설적이 되거나 조심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방에게는 간섭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또는 상대방의 자녀나 가족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랑처럼 들려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었을 수도 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 견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지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충돌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차근차근 점검해보라.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사람과 나눈 대화들을 되돌아보고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만약 그런 부분을 찾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사과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있다. 6번째, 당신 자신의 변화를 점검하라. 때로는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나 행동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예전보다 짜증을 많이 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적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해보라. 내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정의학용은 평생에 걸쳐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7번째,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라.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나 직장 변경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 수 있다.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나 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될 수도 있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도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은퇴나 수입 감소로 인해 예전처럼 외식이나 여행을 함께하기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세대 차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게 되면서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 수 있다. 또는 그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준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상황의 변화 때문이라면 그 상황이 해결되면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 변화 때문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8번째,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라. 모든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도 확실하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다. 요즘 뵙기 어렵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관심과 걱정을 표현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관계의 변화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혹시 제가 무심코 신뢰를 드린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로 진심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 상대방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할 때는 상대방의 성격과 관계의 깊이를 고려해야 한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이라면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고 했다.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말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라. 9번째,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라.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도 필요하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인간 관계에서 거절이나 거리감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가치관의 차이가 더 명확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개인적인 실패나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관계의 변화는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때로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다. 단순히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착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계속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만 더할 뿐이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이다. 정약용도 유배 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대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다. 10번째,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라. 일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지지만 기존의 좋은 관계들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해주며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관계다. 이런 관계가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해보라.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커진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들과의 편지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1번째, 새로운 관계에도 열려 있어라. 일부 관계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말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우정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다.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조급하지 않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는 관계를 추구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장소들도 많다. 종교활동, 자원봉사, 취미 모임, 평생교육원,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나 실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말라. 나쁜 경험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도 신중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친해지려 하거나 과도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라. 12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은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못하면 매우 힘들어진다.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혼자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학문에 전념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고 활용할 줄 알았다. 당신도 그런 자세를 가져보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불안하고 의존적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가능한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라. 당신을 멀리하는 것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의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진다.
젊을 때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건강, 경제, 가족, 사회적 지위 등 많은 것들이 관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히 관찰하고 자신만의 관점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신도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 서로 맞지 않는 관계도 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다.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대신 정말 소중한 관계들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몇 개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수십 개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인간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세계도 만들어가라. 독서, 글쓰기, 운동, 종교, 예술 등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들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라. 그런 내적 충만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항상 성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설령 일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후회할 일은 없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이런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지금 멀어진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지금 가까운 사람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관계들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라. 정약용의 삶이 그랬듯이 진정한 가치는 일시적인 인기나 환심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격과 원칙에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떳떳하고 성실한 삶을 살다 보면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